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절대 부등식부터 볼 거야.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별거 없어. 말 그대로 절대적인 부등식이야. 꼭 만족하는 거. 진짜 꼭 만족하는 거.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면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a-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것도 절대 부등식이거든. 꼭 만족하는 거. 얘가 만족하면 얘도 당연히 만족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a가 실수이면 실수 a야. 그럼 당연히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지. 그래서 얘도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증명하거든. 같이 한번 볼까? 보면 2번 한번 보자. 2번 쪽지 시험 2번 보면 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거야. 자, 이런 거 부등식 증명하려면 그냥 먼저 빼줘. 뭘 해보여줄 거냐면 이걸 사용해 줄 거야. 두 개를 먼저 빼줄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뭐가 더 큰 거야? 2ab가 더 큰 거지. 그치? 빼주는 얘가 더 커서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오케이. 얘면 2b제곱이 2ab보다 더 작거나 반대로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양수라면 뭘 만족해? 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바로 얘 둘 중에 하나, 즉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럼 얘가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 줄 거는 자리를 좀 바꿔서 2b제곱이라고 써주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a제곱 마이너스 2ab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얘를 이렇게 나눠줘. 2b제곱을 b제곱 b제곱.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걸까? 항상 쌤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왜라는 걸 설명하거든. 왜 이렇게 풀어주냐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 제곱 형식이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자, 보면 얘 a-b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b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얘 두 개를 더해줬네?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한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뭐가 맞았던 거야? 양수가 맞았던 거야. 자,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지금 뭐 한 거냐면 a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2ab가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식을 보고 반환해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b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하는 거야. 이해돼? 네, 얘가 하나 이렇게 증명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얘가 우리가 항상 얘도 우리가 빼줬지만 빼주는 것도 있고 뭐도 되냐면 근데 이것도 돼. 절대부등식은 여러 가지 문제들 좀 많이 봐줘야 되거든. 3번 볼까? 3번은 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루트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얘는 우리가 직접 얘처럼 빼고 싶어도 뺄 수 있나? 맞아, 못 빼줘. 그치? 못 빼주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냐면 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지금 루트 때문에 계산을 못 해주고 절대값 때문에 계산을 못 해줘. 얘를 어떻게 하면 계산을 해줄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제곱을 해주면 되죠. 얘를 또 제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둘 다 확신이 되면 제곱했을 때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3이 2보다 크거나 같지. 제곱은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지. 그런데 얘는 안 돼. 3과 마이너스 4. 둘 중에 뭐가 더 커? 3이 더 크긴 하지만 제곱하면 네, 얘가 더 커지지. 둘 다 플러스인 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제곱을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 수학할 때 그 예외나 혹은 어떤 게 안 되는 걸 하나씩 찾아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봐준 거야. 그래야 제곱할 수 있었던 거지. 제곱을 막 해줄 수는 없었고. 자, 그래서 제곱해주고 우리는 결국 뭐만 보면 된다? 제곱해준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 각각 제곱에 대한 크기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맞는지, 얘가 맞는지.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다면 이 루트 씌워준 얘가 더 크겠지? 뭐 크기는 변화 없을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좀 정리해주고 아니다. 그럼 바로 빼줘. 둘 중에 뭐가 큰지는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플러스 B 제곱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더 큰 거고 절대값이 더 큰 거고 얘가 더 큰 거고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더 큰 거야?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전개 좀 해주자. 전개해주면 2A제곱 2B제곱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얘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란 거 씁니다.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이든 2의 제곱이든 다 똑같이. 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제곱해주면 그냥 A제곱이 된다. 그 다음 절대값 B 제곱하면 B 제곱이 되고 또 한 번 더 해줘야지. 예. 근데 얘는 유의해줘야 돼.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잖아. 얘가 2A, B랑 같아? 아니야. 그치?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면 그냥 절대값 A, B랑 같아.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 당연히 아는데 뭐라 해야 되지? 둘 다 우리 곱해주는 거 절대값끼리 곱해주는 거 결국에 이 크기끼리 곱해주잖아. 우리가 원래 숫자를 곱할 때 3 곱하기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3이랑 4를 곱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이런 식으로 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 절대값을 씌워주면 결국에 뭐만 바뀌는 거야? 부호만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부호를 결국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절대값이나 똑같은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뭘 써줄 수 있어? 이 절대값 A, B 써줄 수 있어. 뭐 이거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 문제에서 물론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문제에서 쓸 수도 있어서 확인했고. 그래서 얘 빼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써주자. 너무 단덕이구나. 네. 예. 근데 a제곱은 절대값 a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고 b의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얘 뭐야? 순서를 바꾸긴 했는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사실 이걸 보자마자 떠올렸어야 되는데 쌤이 한 번 돌려서 나와.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얘가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가 3이 받는다. 뭐가 더 큰 거야? 2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더 큰 건데 2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더 크니까 루트 씌워준 루트 2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더 큰 거지. 그래서 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된다. 예. 쌤은 이 두 가지만 썼다고 생각하거든. 확실히 이 두 가지. 그런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뭔가 좀 더 디테일이 붙여진 거야. 이게 뼈대고 큰 뼈대. 그 거기에 디테일들 뭐 절대값의 제곱이라던가 아니면 얘 제곱할 때 플러스여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디테일이 조금 더 붙었다고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되고 네. 사실 이 절대 부등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산술기하 평균이지. 산술기하. 쌤이 산술기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산술기하라는 게 좀 대단해. 이게 쌤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산술기하가. 너네들 막 어떤 두 개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 혹은 곱의 최대값을 구하여 막 이런 문제도 있으면 쌤은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그냥 두 개 같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아마 다 알잖아.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이런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항상 5보다 큰 얘보다 크거나 같지. 얘가 산술기하 평균인 거야. 네. 그렇다면 쌤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첫 번째, 궁극적인 의문. 왜 이름이 산술기하였을까? 산술기하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맞나?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두 가지. 네. 쌤은 이 두 가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 먼저 산술기하, 왜 이름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붙였냐면 양쪽에 원래 나누기 2 해준 값이 이 모양이 원래 모양이거든. 이렇게 우리가 그 영어 점수가 x점이 나왔고 수학 점수가 y점이 나왔어.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 네,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있는 평균들은 거의 다 산술 평균이야. 네? 우리도 뭐 거의 평균 구하라 하면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거나 만약 3개라면 3개 값 더해서 나누기 3 해주지. 뭐 이런 식의 평균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는 여기서 눈치채겠지만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기하 평균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우리가 어떤 뭐 100원짜리 물건이 1년이 지났더니 110원이 됐고 다음 1년이 지났더니 한 몇 퍼센트라고 할까? 다음 1년이 지났더니 99원이 됐어.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플러스 10이 된 거고 마이너스 11이 된 거죠. 여기서 10%가 오른 거고, 맞아?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감소한 거잖아. 여기에 10%가 감소해버려. 그럼 얘 평균은 몇 퍼센트 감소한 거야? 몇 퍼센트 증가 감소한 거야? 네. 얘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이라고 사실 많이 생각해? 산술 평균을 사용해서 0%라고 많은 학생들이 많아. 근데 우리가 봐도 0%는 아니지. 가격이 바뀌었는데. 얘는 기하 평균으로 구해줘요. 평균. 우리가 100에서 몇을 곱해준 거지? 10% 오른 거니까 1.1을 곱해준 거고, 얘는 10%가 감소한 거니까 0.9. 얘 루트가 바로 평균값이야. 이런 수익률 혹은 이자율에 대한 이런 값들의 평균을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말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야. 참 신기하다. 2개 더한 걸 나누기 2 하는 거나 2개 곱한 걸 2분의 1 제곱해주고, 네. 이런 느낌이 바로 평균인데,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같은 숫자에 대해서.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나온 걸까?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얘부터 시작. x-y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터 시작이 돼. 이거 증명해 본 적 있니? 이거 증명 가능하거든. 자, 봐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양쪽 일단 얘 전개해주자. 2xy 플러스 y 제곱이지. 일단 시작부터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이거부터 이해하고 가자. 그 다음 점점 이제 전개하면서 진행될 거야. 양쪽에 우리 더하기 4xy 해주자. 4xy 해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이야. 얘가 4xy거든. 그리고 얘가 뜻하는 게 x 플러스 y의 제곱에 4xy인데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우리는 원래 뭐 해주고 싶어? 이런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해줘야 되지 않나? 루트 막 해줄 수 있어? 얘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세운 거야? 양수 x, y에 대해서만 보자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양수 x, y에 대해서만 우리가 산술비하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y도 양수고 x, y도 양수네. 그러면 루트를 문제없이 씌워줄 수 있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둘 다 루트 8 이렇게. 당연히 9가 8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9랑 루트 8 중에 루트 9가 더 큰 거지. 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고, 원래 제곱의 루트면 절대값이 빠져나와야 되거든. 혹시 알고 있니? 왜 절대값이 빠져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 얘 몇이야? 마이너스 2인가? 아니지. 루트는 항상 플러스만 빠져나와서 2만 빠져나와. 얘처럼. 그래서 원래 절대값인데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가 없애버리자. 그 다음 얘 루트 씌워주면 2 빠져나와서 2 루트 xy. 바로 얘가 산술 기하 평균이 돼. 그 다음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지. 어떤 거냐? 증오 성립조건. 자, 증오는 언제 성립한다고 배웠지 우리가? 두 개가 같을 때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 자, 얘가 왜 그런 거야? 쭉쭉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돼.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랑 y가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 이것까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까지 너무 외우기만 했잖아, 솔직히. 이 산술기야? 외워서 그냥 진짜 뭐 이걸로 뭐 이걸로 뭐 막 여러 가지 풀기만 했었었는데 산술기가 왜 이렇게 나온지 알고 있으면 이거 절대 안 까먹거든. 한번 쭉 보면 이런 거 절대 안 까먹어. 얘로 문제를 풀어보면 돼. 산술기야.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산술기하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 근데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자, 얘는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있거든. 우리는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언제에 대해서만 볼 수 있냐면 양수에 대해서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x가 0보다 클 때 혹은 뭐 x가 2보다 클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혹은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라 라는 얘기. 4번 볼까? 4번. x가 0보다 클 때 8x 더하기 2x분의 1을 구하시오.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x가 0보다 크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먼저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것부터 봐야 돼.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렇게 많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은데 0보다 크다가 나왔네. 그럼 뭘 쓰라는 거야? 산술기하를 쓰라는 거야. 그리고 산술기하를 쓰면 되게 편하게 나오죠. 두 개 곱하면 깔끔해져. 깔끔하게 사라져서 x가.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최대 최소. 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참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하네. 우리 최대 최소 엄청나게 많이 구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물론 하나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해. 1번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대 최소는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60%가 이차함수.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했었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2차 꼴로 나오면 2차 꼴로 나온 것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2차 함수로 구해줘. 그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 뭐 이렇게 값 넣어줘서 뭐 이거는 그렇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운 산술기하 현대. 네. 얘가 이제 조금 많이 퍼센트를 많이 가져가죠. 그 전까지는 0%였다가 한 네, 여기서 60%가 2차 함수고 20%가 다른 함수들 네, 일 거고 그 다음 해서 얘가 거의 80%를 가져. 실제 문제 지금 너네들이 그 이후에 좀 문제를 볼 건데 이제 고3 때 혹은 고2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얘네들이 거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한 솔직히 말하면 20%긴 한데 19% 산술기하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하나는 몰라도 되나 호시소가리스 부등식. 호시소가리스 부등식은 한 얘도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안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호시소가리스 부등식은 산술기하를 다 풀 수 있거든. 네, 산술기하를 거의 다 풀 수 있어. 네. 호시소가리스 부등식 뭔지 알겠니? 호시소가리스 부등식은 얘로 이거 항상 끊어놨다. 얘는 미지수가 4개나 있어서 이 미지수 정해주는 것부터 힘들어. 그래서 자주 안 나오고 또 제곱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얘는 그
미지수가 하나였다면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들 일반적으로 네, 걔네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하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얘 산술기하고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일단 이 세 가지를 배웠어. 세 가지를 배웠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2차 함수인가? 2차 방정식인가? 부터 시작해서 뭐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거고 혹은 호시리바르트 부등식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써주면 돼. 맞는 거. 네. 이렇게 보면 구분하기 너무 쉽지? 맞아.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절대 부등식인 거야. 절대 부등식은 네.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생깁니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쌤이 너무 즐겁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재미없는 내용을. 네. 이 부분 쌤이 너무 좋아해서 이 절대부등식이란 게 너희가 생각한 게 좀 뜬금없지 않아? 명제 파트 배우다가 갑자기 절대부등식을 배웠다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먼저 명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명제가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능한 식이나 그런 문장을 말해. 쌤이 길게 쓰긴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야. 이는 이보다 얘 명제야? 명제 맞지? 이게 학생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얘는 거짓인 명제지. 명제 맞아. 거짓이 완전 확실하니까. 자, 이런 애들은 당연히 거짓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가끔씩 거짓임 혹은 참임 명제를 한 번에 알 수 없을 수가 있어. 힘들지 알아보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 이 명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참과 거짓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럼 이 참임 명제, 참임 명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네, 이 부등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참인 걸 나타내면 그걸로 뭘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얘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나누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증명법을 배우지. 첫 번째는 대우 증명법과 그 다음 비율법에 대해서 배워. 얘가 그 명제가 참인과 거짓인가, 명제가 참인과 거짓인가를 증명해주는 그런 증명법이야. 증명 기술. 대우 증명법이라는 건 당연히 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는 거고, 비율법은 그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근데 좀 많이 다르지. 근데 나중에 되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든데? 이렇게 들 거야. 자, 왜냐면 자, P면 Q이다를 증명할 거야. 대우 증명법은 뭘 쓰는가? not Q이면 not P이다를 만족하는가를 보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가.
기류법은 P이면 not Q이다. 그러니까 P면 Q이다를 부정해. P면 not Q이다가 모순이 생겨. 요거는가? P면 Q이다가 3이다. 라는 식의 증명법인데 얘가 좀 느낌이 이상하네. 기류법에서는 얘를 주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대우 증명법이랑 뭔가 비슷해 보여. 얘가 전제에 있어. 하지만 좀 두 개가 많이 다르지. 그래서 기류법이 너네가 당연히 알다시피 기류법은 너네가 배우는 증명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증명법이 될 거야. 정말 어려운 증명법. 어렵지. 네.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류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하고 쌤이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이 풀어보자. 얘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를 비율법으로 증명하고 싶어. 그럼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결론부터 부정해줘야 돼. 즉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부터 시작.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유리수가 뭔지 알아야지. 이 유리수라는 힌트를 사용해 주려면 이 유리수라는 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면 다 유리수거든. 실수 안에 유리수랑 무리수 있잖아. 유리수 안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어. 정수는 우리가 뭐 많이 했잖아. 자연수도 있고 영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얘네들은 소수점이 없는 애. 얘는 소수점이 있는 애. 소수점이 존재하는 애. 정수가 아닌 애일 수 있고 2분의 1, 3분의 1, 5분의 2 뭐 이런 애들. 이 유리수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무리수는 말 그대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을 무리수인 거야. 파이! 솔직히 파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분수로 나타냈지. 근데 우리가 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가져와서 쓰는 이유가 얘를 언제 다 쓰고 있을까? 네, 얘를 언제 다 쓰고 있겠어. 그래서 그냥 파이라는 새로운 문자만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실수! 얘네들의 특징은 뭘까? 얘네들은 어떤 얘들을 다 가져온 걸까? 실수. 정말 말 그대로 실질적인 수인 거지. 얘랑 반대되는 게 뭐지? 허수야. 실수는 어떤 얘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대소 비교가 가능한 애. 그러니까 크고 작음이 있는 애들이야. 그렇다는 말 허수는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우리 허수라는 거 처음 배웠을 때 이런 거 했어? 얘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안 했었거든? 우리 안 했었어. 왜? 할 수 없거든. 새로운 수능의 체계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대소 비교였는데 이 허수를 배웠을 때 이걸 안 했어. 당연하지.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사실. 아까 전에 얘네 둘을 1번, 2번, 3번 뭐가 맞는가? 다 틀린 거야. 이 부등호를 세워줄 수가 없어. 누가 더 크고 작음이 없어. 얘네들 허수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실수라는
값이 나왔다면 대속이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유리수인 걸 하는 거니까 유리수라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루트 2를 뭐라 나타낼 수 있어? 어떤 P분의 Q 이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P와 Q는 서로소인 그런 서로소인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당연히. 네, 기하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P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주죠. 그리고 양쪽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해주면 이 P제곱은 Q제곱? 여기 Q제곱은 2 곱하기 P제곱이네? 그럼 얘 짝수인 거지. 즉, 이 Q의 제곱은 2의 배수인 거야. 근데 Q의 제곱이 2의 배수잖아? 그러면 Q도 2의 배수. 당연한 얘기거든. Q의 제곱이 2의 배수면 Q도 당연히 2의 배수여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Q를 2K라고 나타내면, 그리고 Q2K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 그러면 이 P제곱은 2K의 제곱이어서 4K의 제곱, 양쪽에 2로 나눠주면 P제곱은 2K 제곱이래. 그럼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나오지. P제곱은 뭐야? 그렇지, 2의 배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P의 제곱도 2의 배수네. 그러면 모두 P도 2의 배수이다. 따라서 P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P를 2T라고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넣어보고, 이 T분의 2K잖아. 이게 두 개 서로소야? 아닌 거지. 두 개 나눠지잖아. 약수도 또 2가 있잖아. 아닌 거지. 그래서 P와 Q는 서로수가 아니네. 서로수가 아닌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 서로수가 아니야. 계속 2로 나눠져. 말이 돼? 말이 안 돼. 계속 2로 나눠지는 게 어떻게 말이야. 2가 무한대로 곱해진 게 아닐 텐데, 두 개서. 말이 안 돼서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결국에 나오는 거야.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서,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게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기류법 할 때 있잖아. 기류법이든 대우증명법이든 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써준 그 기술의 이름을 써주는 게 되게 좋아. 마지막에 이렇게 이 한마디가 너네들 그 서술형 혹시 쓸 때 되게 멋있게 써도 되거든. 따라서 기류법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증명법입니다. 쌤이 왜 이 기류법을 엄청나게 깊게 파냐면, 영화를 보고 기류법을 서술형으로 내서 있기도 하고 객관식에서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대표적인 유형이었고, 얘 한번 맞춰볼까? 얘 한번 생각해볼까? 얘는 좀 어려운데, P가 자연수 때 P제곱 플러스 1의 루트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 한번 증명해볼까? 이거 진짜 좀 어렵거든. 한번 증명해볼까? 이 문제가 2000 몇 년이었지? 2020년이었나? 2020년 재작년이었으니까 네 2020년 정확 1-2학기 교과목 12번이요. 그 문제거든. 쌤이 아까 전에 써준 루트 n제곱 플러스 1, 루트 p제곱 플러스 1이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라. 이거 보면서 한번 풀어볼래? 잘 보이니? 혹시? 잠시만. 쌤이 단톡방을 올려줄게. 이 n제곱은부터 사실 어렵거든.
얘만 뚫으면 돼. 얘만 뚫으면 네. 여기서 넘어가는 게 좀 어려울 거야. 이거에서. 일단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왜 이렇게 났는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 거지.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내고 이렇게 양쪽을 제곱하기 전에 P로 곱해서 이렇게 하고 양쪽을 제곱해준 거지. n제곱 플러스 1은 q제곱이었지. 여기까지 괜찮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우리가 P랑 Q는 뭐라고 놨지? Q는 서로서로 놨지. 서로서라는 게 두 개의 약수가 공약수가 1인 얘들이거든.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 이런 얘들. 이와서 두 개 절대 나눠질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비슷하지?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얘랑 이게 말이 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결국에 분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안 돼. 어떤 경우만 되는 거야? 지금 왜 얘가 안 되냐? n제곱 플러스 1은 자연수여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 막혀있는 게 지금 두 가지야.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첫 번째, P와 Q는 서로소여야 되고, 두 번째, n제곱 플러스 1은 자연수여야 돼. 자연수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P와 Q는 서로소이다. 두 개가 서로소인데 이게 말이 되나? Q제곱은 P제곱의 배수지. Q제곱은 P제곱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Q제곱은 P제곱의 배수인데 서로소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좀 말이 안 되지. 근데 딱 한 가지는 말이 돼. 딱 한 가지면 말이 돼. 어떤 거냐? 여기서 진짜 수수께끼 풀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P제곱이 1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합니다. 이걸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P제곱이 1이라는 게. 자, P가 만약에 1이라면 P제곱이 만약에 1, 즉 P가 1이라면 어떤 P1과 어떤 다른 수, 어떤 수와 두 개는 서로소여야 되겠지. 서로소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얘를 서로소라고 하거든. 당연히 최대 공약수가 1이겠지. P가 1이면 두 개가 서로소인 건 당연히 맞을 거고, Q가 뭐든 간에 마찬가지로 P제곱이 1이니까 Q제곱은 당연히 1의 배수인 것도 맞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P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지. 네. 그냥 어쨌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두 번째, n제곱 플러스 1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1번만 우리가 타파해 버리면 2번은 그냥 충분히 알 수 있어. P가 1이니까 n제곱 플러스 1은 뭐랑 같아야 돼? 그렇지, Q제곱과 같아야 돼서 n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돼. 이 이후에 그래서 얘가 Q제곱 마이너스 1, 이 이후 나랑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1번과 2번은 짝수와 홀수로 나눈 거거든.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런데 짝수일 땐 Q가 2K라면 n의 제곱은 Q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얘는 먼저 2K의 제곱보다는 당연히 작아.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보다 당연히 작은 건 맞지? 뭐보다 클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어. 얘가 49보다 크고 64보다 작아. 얘 루트 씌워서 자연수 나올 수 있어? 절대 없지. 얘 루트 씌우면 7이고 얘 루트 씌우면 8인데 7과 8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 얘는 7점 얼마가 나와야 돼. 지금 그 말이야. 이 사이에 딱 존재해서 그러니까 2K의 제곱과 얘는 몇이 돼야 되냐면 몇이 돼야 돼? 맞아, 2K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크게 돼. 이 항상 맞거든. 왜 맞냐면 제곱 해주면 당연히 알 수도 있고 자연수 K에 대해서 나타냈으니까 자연수 K에 대해선 당연히 2K-1의 제곱이 더 작습니다. 2K 제곱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써주면 여기서 이렇게 지울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Q를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짝수라면 우리 n의 제곱은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얘가 항상 이 k-1의 제곱보다는 크고 이 k보다는 이 k의 제곱보다는 작아 항상. 일단 얘는 이해되지? 얘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얘는 이 k-1의 제곱이고 여기도 절대부등식처럼 좀 이 k 플러스 1이지. 이거 이해돼? 여기 얘가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빼고 한 번 더. 얘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이야. k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2k 마이너스 1보다 2k 플러스 1이 더 크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얘가 더 큽니다. 똑같은 이유로 얘가 2k 플러스 1 홀수라면 똑같이는
네. 2k 플러스 1이라면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당연히 2k의 제곱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지? 이 두 개의 자연수 사이에 있어? 그러면 이 n제곱 자연수의 제곱 말이 돼? 두 자연수 사이에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지. 루트를 씌워주면 그거에 맞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수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매품으로 모두 있냐면 얘도 있습니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항상 무리수. 얘는 똑같은 방법대로 풀어주면 돼. 신기하잖아요, 이것도? 이걸 증명이 가능하다니,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되는 거지. 자연수 n에 대해서. 100만이든 1000만이든. 네, 이렇게 됩니다. 조금 귀류법을 오늘 아니면 이렇게 깊게 할 시간이 없거든, 사실. 한번 잘 정리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의사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지? 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유사 문제를 쌤이 뽑아줄게. 좀 어려운 문제여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기류법이 네, 이렇게. 이 명제가 참 이 집합과 명제 파트가 학생들의 호불호가 정말 크게 갈리거든. 되게 집합이나 명제 부분이 좀 수학에서 국어 같은 느낌이 커. 국어 같은 느낌이 커. 그래서 고3이나 이제 고2 되면 제일 잘했던 이제 수학 하나 단어 뽑아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집합, 명제 이렇게 보고 집합 이렇게. 나 옛날에 뭐 집합 왕이었어 뭐 이렇게. 수학은 잘 못하지. 그래서 여기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되게 못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존재해. 쌤이 이 부분 정말 못했거든. 근데 좋아는 했어. 쌤이 책 읽는 건 좋아하지만 책은 많이 안 읽는 그런 책 수집가 그런 느낌이어서 이 부분 되게 좋아하지만 잘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 얘는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문제 자체가 좀 정해져 있어, 사실. 나올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걔네들만 열심히 풀면 반 이상을 맞추지. 반 이상이 뭐야? 더 이상 맞추지. 네. 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귀류법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괜찮니? 이 귀류법이 좀 어려워. 61쪽에 2번도 풀 수 있을 거야. 61쪽에 2번.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아까 이 문제는 어디였더라?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걸 냈더라고. 애들 다 죽어나는데. 토요일까지 숙제인 거 없어요? 토요일 날까지 숙제인 거? 쌤 문제 풀어보면 아까 그 월요일까지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그 전체가 다 월요일까지인데 그 중에서 걔는 토요일까지 풀고 나머지는 월요일까지 풀고. 네. 도시락 1번. 얘는 중앙고 2020년도 중앙고 거야. 재작년. 네. 똑같은 년. 근데 얘는 그 비율법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지만 당연히 여기선 배우 증명법을 사용하는 거야. 훨씬 더 쉽겠지? 이 대우 증명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제와 결론을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바로 우리가 얘 어떻게 읽어? P면 Q이다 라고 읽지. P면 Q이다. 얘가 바로 명제거든. 조건 두 개를 이어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명제. 얘가 바로 P면 Q이다라는 명제인데 이 이면에서 전제와 결론이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이면은 얘가 전제, 얘가 결론. 그래서 이 이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를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우리 대우 얘 어떻게 돼? not P면 아는지, not Q면 not P인 거지. 얘가 대우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얘 대우부터 써주면 얘네 둘을 먼저 부정부터 해줄까? 얘 부정은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다. 그렇지. 얘는 바뀌는 게 사실 짝수이다밖에 없지. 여기 홀수가 아니라 즉 짝수가 되는 거고 부정해주면 얘 부정해주면 맞아. 또는이 부정돼서 A 그리고 이긴 한데 A와 B라고 하자. 둘 다 아니니까 A와 B가 홀수이다의 부정은 짝수이다 라고 되는 거야. 이 왜 대우 증명법을 사용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면 A 또는 B가 홀수이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어? 너무 어렵지 않아? 반대로 생각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 A와 B가 짝수라는 걸 먼저 정해놓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쉽지. 우리 당연한 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1이래. 그럼 A랑 B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 바로 알 수 없어. 그런데 반대로 A가 6이고 A가 5고 B가 4면 맞지? 41.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몇이야? 41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 이 대우 증명법이 바로 보일 수 있거든. 어쨌든. 자, 그래서 대우 써주면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지. 부정되고 자리가 바뀌고. A와 B가 짝수이면 뭐가? A제곱, B제곱이 짝수이다. 얘가 바로 대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놓는 거야? A와 B가 짝수이니까 짝수는 2의 배수인 거지. 맞아? 짝수면 2의 배수. 그래서 A를
2 곱하기 뭐로 넣는 건데 이런 건 D를 보면 돼. K와 A는 자연수네. 우리 어떻게 써줘? 이 K 하나는 이 M이라고 써주면 A와 B는 짝수인 거지. 그래서 제곱해주면 4K제곱 더하기 4M 제곱이고,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얘 2로 묶이면 어떻게 되지? 2K제곱 더하기 2M제곱이지. 얘 홀수야 짝수야?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짝수야. 라는 따라서 주어진 명제에 들어갈 말은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됩니다. 참, 대우 증명법이 훨씬 더 편해. 너네들이 지금 느꼈다시피 기름법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 너무 부담스럽지. 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증명법 중에서 쌤이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건 기울법이야. 기울법. 네. 그래서 먼저 이 대우 증명법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울법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증명법이라. 여기까지 괜찮아? 진짜 이제 정말 시험 기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증명법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증명법 지금 좀 많이 풀어봐.